네, 진단의 문 활짝 열어두고 함께합니다. 첫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이스텍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3,650원에 25%입니다. 13,650원 20%요? 25%요. 25%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신 건가요? 네. 아니요, 작년에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가장 큰 고민은요? 지금 좀 힘 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느 선에서 좀 올라가면 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어느 가격대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죠, 사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고점 넘어설 수 있을지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 제이스텍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3,000원에서 계속 좀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종목 전망을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업체가 삼성이잖아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쪽이 이미 Q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투자를 좀 밝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방업체들 뭐 삼성전자가 낸드 쪽 2배 캐파 늘린다라고 하면은 딱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 순서에 따라서 거의 딱 정형화가 된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놈들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보려고 하는 거죠.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IT 반도체나 삼성전자가 딱 받쳐주고 있는 거 있다 보니까 IT 섹터들은 IT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은 이제 기본은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버티느냐 이런 건데 네.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그 순위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컨센 자체가 좋지는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세 흐름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1월 8일 날 이 공시가 나왔을 때 시점을 보게 되면은 공시가 발표되고 나서 튀지를 못해요. 신규 수주가 나왔으면 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다른 IT 타 섹터에 비해서는 기대 지금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한 2군 정도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아래쪽 방어는 한 12,200원 라인을 방어 라인으로 구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방 쪽에서 이제 이 맞고 떨어진 가격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위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00원 정도의 목표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게 되면은 얼마 정도 자리에서 만나게 되냐면 한 16,000원 자리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자리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 3월 달.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달 요 시점이 무너졌던 자리거든요. 무너졌던 자리까지 이제 도달이 될 수 있는 목표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이스틱에 대한 이 가격대를 좀 찾자면 네. 이제 12,2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15,000원대에서 이제 16,000원 정도 이 정도를 1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목표치는 저기에 갔었을 때 제이스틱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1차 밴드 라인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방어 라인을 12,200원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고 위쪽으로 목표치는 15,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 조자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시청자님? 말씀하실 때 좀 단기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일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라인 제시되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네. 예. 지금 이게 2020년도 실적 보면 작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주가 안 움직이는 게 혹시 실적 기다리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컨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컨센이 37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40조로 바뀌었어요.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반등 포인트에 따라서. 네. 그리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실적 컨셉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전방 업체가 제이스텍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주요 고객사의 일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의 할인 요소가 있으니 실적을 고스란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로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컨센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궁금증 좀 해결되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제이스텍이 보면 이제 네. 무차익 경영한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작던데 네. 이게 좀 무차익 경영으로 인해서 좀 수급하고 좀 연관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재무제표가 그래도 좋으면 그래도 수급이 좀 붙지 않겠느냐. 예. 재무제표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아서 수급이 따라 붙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제이스텍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머리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가 뭐냐. 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부채 비율이 10%, 뭐 20% 이것 때문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다른 업종 대비 뭐 PER이나 PBR이 낮아서 투자하느냐. 요거는 일반적인 시각인 거죠. 누구에게나 오픈된 재료.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재무제표 보듯이 저도 볼 수 있고 앵커님도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상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좀 일반적인 틀에 갇힌 사고방식이다 이거죠. 여기서 밖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밖에서 나와서 이 기업이 투자했을 때 돈을 쏘는 투자 주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이닉스 하면 디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이스텍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요 고객사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대응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 앞서느냐 아니면 모멘텀적인 요소가 더 커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이 좋아서 뭐 수급이 붙는다. 이거는 주 요인이 아니고 보조 요인.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것 때문에 투자한다가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요인 정도.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의 가장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앞서 들으신 내용 잘 점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스텍으로 첫 종목 시작해봤습니다.